하메네이까지 제거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란과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이 실행될 경우 가장 큰 위험은 핵 통제권 붕괴입니다. 그리고 중국 변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붕괴는 곧 중국의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중동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는지 중국도 보고 전 세계가 봤기 때문이죠. 중국은 북한의 영토가 한국과 미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겠으나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여 치안 불안과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마지막은 한국 변수입니다. 북한 체제 붕괴는 한국에도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집단 탈북, 군사 충돌, 경제 충격,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신중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 승계 구조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왕조 국가입니다. 1대 김일성, 2대 김정일, 3대 김정은. 하지만 문제는 4대 승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후계 구도는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김정은의 딸 김주애입니다. 김여정은 북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면 김주애는 나이는 어리지만 각종 미사일 시험, 군 행사, 군부 행사에 등장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후계자 이미지 구축 작업이라는 분석을 나오게 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남성 중심의 북한 체계가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데요. 북한 정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 구조의 특징을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세 가지 권력축이 결합된 체제입니다. 노동당, 군부, 고위기관.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 김씨 일가의 개인 권력입니다. 즉 북한은 당 중심 체제와 군사 체제, 왕조 권력이 결합된 매우 독특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력의 개인화입니다. 정책도, 군사도, 외교도 결국은 최고 지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때는 강력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도부 공백이 생길 경우 체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체제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김정은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성택 처형, 군부 인사 교체, 정보기관 재편.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군부와 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의 핵심 요소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공격 억제, 체제 협상력 강화, 내부 결속 유지. 즉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전략적 보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입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붕괴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통일한다면 중국은 동북 삼성의 국경을 사실상 미국과 맞닿게 되고 동해 진출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역시 권력 승계 문제입니다. 김정은 이후 지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주애 아니면 김여정으로 후보군은 압축된 상황입니다. 먼저 김여정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 핵심 권력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여정은 오랜 기간 대외 메시지 관리를 담당해오며 정치 경험이 풍부합니다.
당 간부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당 조직 지도부, 선전선동부 라인과 관계가 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의 관계입니다. 김여정은 가장 신뢰받는 내부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주애가 등장하며 북한의 후계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주애입니다. 김정은의 딸입니다. 김주애는 여러 군사 행사에 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ICBM 시험 발사, 군 퍼레이드, 전략무기 행사. 이러한 공개 등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 가족의 공개 행보가 종종 후계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여정 중심 체제의 경우를 볼까요? 김여정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군부와 당을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지도자일 경우 김주애가 상징적인 지도자가 되고 실제 권력은 다른 인물들이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 정무적인 판단이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 그렇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형태는 왕조 국가에서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 공백 상황에서 군부와 당이 공동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권력 다툼이 심화되면 내전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군부는 북한 권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군부의 일부가 특정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권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 체제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내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북한 권력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기본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북한 체제의 안정 유지입니다. 중국은 체제 붕괴, 급격한 통일, 미군의 영향력 확대,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우려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권력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의 우호적인 후계 체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의 기본 목표는 핵 확산 방지, 동맹 방어, 지역 안정 유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보다 관리 가능한 억제 전략을 선호하는데요. 북한 권력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군사 긴장 변화, 경제 불안, 집단 탈북, 외교 환경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권력 승계 과정에서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해질 경우 한반도 전체의 긴장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한다면 중국군과의 전면전을 치를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